네,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날씨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시계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40-50km밖에 훤히 비치는 네. 제가 올해 본 날씨 중에 가장 오늘이 아름다운 날씨인데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살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국회 앞에 은행나무길에 네. 또 단풍나무의 그 어린 아기 손 같은 나뭇잎이 이렇게 하늘하늘 흔들리는데 그 배경에 있는 푸른 하늘빛 하고 보니까 명품 중에 명품이다. 이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니 김종대 의원님 무슨 종교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니, 이렇게 앞에 보면은 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맞아요. 그 영향이. 그 저는 워낙 오랫동안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예. 지하철까지 오는데 하늘이 정말 파랗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실록이 우거진다 그러는데 맞아요. 정말 녹음이라고도 말하고 예. 이 연두한 이 예. 빛하고 하늘의 파란 빛하고 예. 공기하고가 다 어울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옛날에 무슨 우리 만화를 보면은 자전거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하늘로 느낌. 날아가는 오. 기분이었어요. 정말. 하늘로 완전히 날아가는- 어린 시절로 더 돌아가셨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장윤선 출연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뭐냐면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네. 그 연두색에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느냐? 그게 진화 생물학적으로는 영양은 풍부하되 독성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학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엽록소가 아직 그 단단하지 않고 세포막이 그 형성되지 않은 실록이 색이 옅고 맑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름이 깊어지면 짙어지는 건 세포막과 엽록소의 강화 때문이거든요. 네. 즉자적 존재가 대자적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음. 이제 세상과의 그 막이 단단해져. 네, 단단해지는. 예. 예. 저희가 광고와의 막이 단단해져야 될 시간이 광고 됐습니다. 같아요. 광고부터 진희님께서 시작하나요? 광고 타임 하면서 이제 웃어주셔가지고 광고를 좀 네, 소개하고요. 하시죠. 그리고 또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훅 풀어져가지고 계속 듣게 돼요. 하시죠. 그래서 광고부터 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모두의 창업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이 또 동업하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모두의 창업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창업입니다. 창업 어렵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복잡한 서류 준비 대신에 블로그에 글을 쓰듯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되시면 창업 활동 자금과 함께 전문 멘토와 자문단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한번 해보는 용기입니다. 5월 15일까지 얼마 없어요.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빨리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를 내시면 다양한 혜택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빠르게 동업돼서 외교안보 관련한 창업을 좀 시작해 볼까요? 해보죠. 네. 예. 도전. 오늘 좀 분위기가 좋네. 예. 오늘 분위기 좋아요. 네. 예. 두 분 나오시면 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사실 요새 저도 좀 아파요. 응?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좀 아니, 무리하는 것 같더라고. 좀 무리하는 게 아니라 많이 무리했어요. 그래, 네, 여러 번 내가 아니 경고했던 최근만 무리한 건데. 것이 아니라 무리의 연속이었잖아요. 맞아요. 몇 년간 지금 계속 몇 무리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귀국해가지고 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리고 웬 놈의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놀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김종대 선배처럼 이렇게 아프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선배도 하늘과 초록과 이런 걸 보게 되고 참 우리가 네.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빨리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네. 존중하십시오.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음. 몸은 존중해주는 만큼 어. 응답해주더라고. 아.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 선배도 존중하지 않고 계속 달리셨잖아요. 그거는 책 쓰신다. 비상계엄 진짜, 이거 반드시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 지나친 과몰입이었죠. 그건 실수였어요. 저도 지나친 과몰입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제가 그건 과몰입입니다. 살면서 후회를 하는 게 네. 제가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났고 병원에 한 맞아요.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태어난 다음 날부터 출근해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었는데 근데 기억이 나요 그때. 네. 아이고 벌써 나오시네 이랬어요. 평화연구소. 그때 이게 몇 하여튼 뭐 년도죠? 1년도인가 아무튼 제가는 91년? 저도 그래서 아팠고 또 네. 주위에 아픈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아프고 또 우리 김정대 의원도 아프고 그래서 네. 제가 아픈 사람만 보면은 네. 정말 이 연민의 정이 막 가슴속에서 팍팍 생기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아픈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과몰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첫째 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것. 두 번째로 우리의 뇌는 과몰입한다 그래가지고 뇌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가끔씩 휴식과 멍 때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지 뇌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건강 관리 하시면서 일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성 화이팅. 안희선 화이팅! 네, 하여간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란에서 어쨌든 종전하자, 한 달 안에 끝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마뜩찮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그 가장 긴급한 현안은 네. 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지금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들을 빼내는 구출 작전을 천명을 했고 예. 지금 이 시간부로 이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5월 4일 아침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건 휴전 협정 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첫 번째 일단 휴전 이후에 첫 번째 고비가 네. 지금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특히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저기 트럼프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몇 가지 특이한 게 해협 개방이 아니라 구출이라 그랬거든요. 구출. 요 부분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해협 개방 작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면은 그걸로 끝이지. 네. 이 선박들 다시 들어오는 거 보장 못 하겠다. 음.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하겠다는 네. 건데 이걸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7년에 예. 그 유조선 호위 작전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군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네. 그때는 쿠웨이트 유조선에 미국 깃발을 들고 빼냈습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구축함이나 어떤 군함이 호위를 해서 이걸 빼내는 건데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음. 그때도 굉장히 이게 고강도 충돌로 갔는데 이란군하고 예. 이번에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육지에서 공습이 예. 바다에서 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예.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거. 예. 어. 이게 오히려 확전의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섣불리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이 대규모 호송 작전을 전개하면 네. 이란은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이제 미군하고 확전이 되는데 문제는 그 네. 좁은 해역에 예. 이렇게 큰 구축함이 과연 기동할 수 있겠으며 근데 전체 지금 2,000척 여기 정도 넘죠. 가시는 예. 거예요. 1만 명 정도 예. 지금 그것도 우리 한꺼번엔 다 있습니다. 못하고 예. 일부만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호르무즈 더 해협 혼란스러워질 자체가. 수가 예. 있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미국 어떤 언론인이 악성 조착 상태다. 지금 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구출 작전을 트럼프가 실시한다면은 이제 이 악성 조착 상태에서 이제 악성 상태로 다시 또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트럼프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네. 일단 이걸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구출 작전을 하려면은 구출 작전의 작전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 이야기처럼 구축함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호위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그런 뭐 시나리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시나리오를 전개한다면은 어쨌든 이란은 지금 현재 호르무즈를 하나를 지금 붙잡고 미국하고 맞서서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어떤 구출 작전을 시도하게 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카드를 치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일단은 이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출 작전을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란의 반응을 보는 그러다가 또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는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말만 네, 하고 네. 빠진다. 예.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회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전 정도만 하다가 약간 짱을 보고 숨을 고른 다음에 멈출 건지 또 그런 작전을 실제로 시도하면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인근에 지금 현재 미국의 항모가 세 척이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배치된 항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축함을 들여보내는 그래서 구축함이 상선들과 유조선들을 호위해가지고 데려가 나오는 이런 작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명분을 이란의 공격을 얻어낸 다음에 이란의 네. 반응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걸 명분을 해가지고 이란의 석유 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공격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쟁을 확산시켜서 이란의 숨통을 조이겠다고 할 것인지 아무튼 네. 트럼프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네. 그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새로운 이야기를 던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변곡점이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트럼프가 올린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게 요청을 해왔다.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이들 국가와 선박들이 관련이 없다.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서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즉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는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다. 지금 시작돼서 작전이 아니, 이제 지금입니다. 개시 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내용을 지금 잘 보면 주말부터 이어진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지금 미국의 전쟁부 펜타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저 트럼프가 독일에서 5천 명 병력 빼겠다 그랬는데 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한다는 걸 펜타곤이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빼는 그 실행 주체는 미 국방부 펜타곤이거든. 네. 근데 펜타곤이 모르는 결정 안 한 사항을 트럼프가 터트리고 나서 가지고 지금 이거 수습하느라고 네. 며칠째 지금 개고생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석유값이 140달러가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네. 아우성치고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 개인 민원 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예.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저 가만히 보니까 예. 나스닥 지금 주가 오르고 있고 그러는데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이 유가가 올라가는 기세가 주가가 올라가는 기세를 꺾어버린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김새는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트럼프한테 보고한 버텀업 방식이 아니고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국방부가 사후에 짜맞추는 식의 네. 탑다운 방식으로 예. 이것도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항모전단이 가 있고 구축함이 뭐 27척인가 그 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요 수심이 얕고 폭이 잡아가지고 큰 배가 가봤자 오히려 작전에 더 걸림돌만 되지 실제로 작전이 안 돼요. 네. 저 우리나라 NLL 보십시오. 한국 해군이 작은 고속정으로 지키지 무슨 구축함으로 서해 NLL을 지킵니까? 그 그러니까요. 복잡한 해안선을. 예. 괜히 큰 배 갖다 천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소에 안 가던 배가 가니까 그 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 비극이.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가 저기 그 160km밖에 안 되고 저기 한국 NLL은 200km가 넘는데 저거는 미군 싹 치워버리고 한국 해군들은 니들이 가서 해결해 그러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가가지고 일주일 안에 해결합니다. 저기 뭘로 하냐면 연안 전투함하고 고속정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국 해군은 다 되는데 미국 해군은 안 돼. 그다음에 기뢰 제거를 한다고요? 기뢰 제거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요전에 해군 중령 하나가 미국 해군 전쟁 연구소에다 기고한 걸 보니까 기뢰 제거는 미국이 365가래. 오히려 더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동맹국이 안 도와준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예. 나토나 일본, 한국은 해. 예. 근데 미국은 못 한다니까. 근데 여하튼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방부 펜타곤이 당혹스러워서 이거를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독일 그러니까 주동 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프라가 있어서 이거 뺄 수도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창수? 주동 미군을 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현재 미군 병력이 한 네. 뭐 3만 5천 명? 3만 5천에서 3만 6천.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뭐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민간인들 국방부 소속 민간인들이 뭐 10,000명 넘게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독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독일의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부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람슈텔드라는 지역에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유럽 주둔 사령부의 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군 사령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사드라든가 네. 또는 뭐 패트리어트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바로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를 지휘하는 지휘소가 있습니다. 관제통신 부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드의 ANTPI-2라고 김정두는 잘 아셨지만 거기에 이 전방 모드로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는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사드 포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에 이제 이동식으로 사드 전개 훈련을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 독일의 람슈타일드 내가 지금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람슈타인 공군기지. 람슈타인. 예. 예.
람슈타인 기지에서는 바로 지휘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이더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미사일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미사일 부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럽의 일종의 방공망 기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트럼프가 마음대로 뭐 트럼프가 말로는 떠들 수 있지만은 뭐 유럽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로는 떠들 수 있지만은 이곳이 바로 유럽을 지키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일 주둔하는 미군이 유럽을 지키는 핵심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 미군을 철수할 수 없으나 미국에서도 이제 의회에서 트럼프가 하도 떠드니까 유럽에 있는 미군 철수하는데 이제 제한을 뒀어요 법으로. 그런데 5천 명 정도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또 철수도 할 수 있고 법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뭐 거기에 구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5천 명을 철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수한다고 트럼프가 떠들 수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또 실제로 철수를 한 1년에 걸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놓고 말만 해놓고도 철수 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주동미군을 철수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 미국과 나토의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불신이 생긴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라 빼는 거에다가 유럽 배치한 무기 토마호크 배치도 취소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내놓은 나토 신전략 개념이 그 폴란드 같은 동유럽의 저 미군 배치를 증강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다 취소됐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구상들이.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나토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 차원에서 이렇게 감정적 분풀이를 거기에 하고 대한 있다. 감정도 있고 이제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린란드 건도 있고 많아요 지금. 그린란드 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니 난 정말 웃기는 게 그 저기 이란 전쟁 때 러시아의 석유 제재를 트럼프가 완화해 줬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러시아 석유 사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갑자기 석유 수입이 한 달에 3배가 늘었는데 이게 다시 전쟁 전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젤렌스키가 이 꼴을 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기 러시아 푸틴을 도와주고 있네 석유 제재. 그래서 드론을 왕창 보내가지고 저기 러시아 석유 시설을 때려 부숴버려가지고 다시 수출이 또 줄었어. 이렇게 얽히고 막 설켜 있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추가 수입의 3분의 1을 젤렌스키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사우디 가가지고 드론 방어 체계 자기들이 제공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또 거기에 손을 벌렸어요. 이 세계가 아수라장이어서 도대체가 아수라장이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없네. 그래도 저기 특히 복잡해. 그 저 유럽의 극우 세력들이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 그러면 사진. 이상하다. 저기가 왜 저러지 하더니 좌파가 또 가서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마른 땅에서 싸울 때는 저게가 우리 집게, 저게는 옆집 게, 흰 개는 얘, 누런 개는 얘 이랬는데 구분이 이게 가능했는데 진흙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가 저게 같고 저게가 이거 같고 어느 게 누런 개고 어느 게 흰 개인지 몰라. 그게 유럽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기 독일 저기 미군 얘기하는데 그 미사일 방어라는 게 뭐냐면 유럽의 어댑티드 페이스드 에어 미슬 디펜스라고 통합 단계별 미사일 방어 체계 센터가 독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기지에 있는 건데 그 발음도 어려운 기지에. 발음도 어려운 기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는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령부까지 관장을 해요. 미군이 유럽 방어 사령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도 여기가 발진 기지 노릇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건드렸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저기 기본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코마 상태에 돌입한 거야. 그런데 국방부의 스크린을 안 거치니까 이게 나타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난장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난장판이 어떤 개가 어떤 개인지 우리 집 개인지 남의 집 개인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으로까지 확전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입장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 미국이 제안한 해유 자유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MFC.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것도 정부 당국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한편에는 독푸영 세 나라가 제안한 또 그 유럽 중심의 회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한번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고 또 이것도 추가 논의가 진행인데 지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사실은 다시 또 89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89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구상하는 거는 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지금 트럼프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년에 12월 5일 날인가 미국에서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 따르면은 유럽을 3회라는 문명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 총리가 대놓고 그랬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페인 총리의 연설에 대해서 엄청난 영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사실상 우리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람슈타인 그 공군 기지에서 이란으로 가는 이란 전쟁을 하는 발진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독일에는 대규모 미군을 위한 전용 병원이 있습니다. 그 그렇죠. 병원에서 이 미군 부상자들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공중 급유기가 또 거기서 발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은 나름대로 협조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빼겠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언론에 알려지는 거에 따르면은 독일 총리가 예. 미국이 이란한테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트럼프가 삐졌다 그러는데 사실상 전쟁 진 거라 그래서 그게 그렇지. 말을 돌려서 네. 그렇지 네. 미국 니들 이란한테 졌다. 졌어. 굴욕을 당하고 예. 있다는 이런 게 거. 이제 이란한테 그렇게 졌다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예. 트럼프가 워낙 트럼프 성격이 또 뭐 어린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금방 또 삐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는 계속 주의 있게 보는 거는 작년에 발표했던 국가안보 전략인데 이거는 미국 행정부가 4년 단위로 네. 임기가 시작할 때 첫 해에 발표를 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음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럽을 3회라는 문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유럽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하는 것도 다 이 이제 유럽을 3회라는 문명이라 한 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네.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이제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예. 그런 어떤 사조들 있잖아요. 그 가치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나라라고 자유를 앞장서 지켜온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미국이 만든 이런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미국이 앞장서서 깨뜨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앞장서서 깨뜨리는 이유는 예. 트럼프는 그런 질서야말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그렇게 보고 우습게 알고 그런 어떤 질서가 만들어진 태동한 곳이 유럽이니까. 예. 근데 그런 건 사면하던 거다. 어허. 그래서 지금 뭐 독일에 있는 미군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저하고 김정도 의원이 말했지만 예. 트럼프 눈에는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3위라는 유럽을 지키는 거 아무나 쓸데없는 역할을 하는 걸 지금 트럼프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빼버리지는 못하는데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군을 빼면은 거기에 맞서서 네. 어떻게 하면은 유럽 방공망 뭐 유로피안 스카이 실드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건가 또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 건가 네. 지금 막 그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탠스를 잘 취할 수 있는 또 국제적인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트럼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이제 어떤 중견 국가들끼리의 연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내놓고 어떤 카나다라든가 또 스페인처럼 네. 내놓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또 포지션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매우 균형 잡힌 스탠스를 지금 잘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3시간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와 또? 있는데요. 네, 메르켈 아침마다 속보라. 메르켈이란다. 메르츠 총리가 설령 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그
그 독일과는 엄청난 동맹 관계인 거고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나토의 동맹국이고 수습책임. 예, 수습에 나선 거죠. 일종의 이제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철수 이것도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완전히 밝히는, 말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면 인터뷰를 방금 그렇지. 했어요. 아니, 국방장관이 네. 그래 쿨하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철수한다 그럴 때 어. 그래 갈 테면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막 어. 수습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독일 내에서도 예. 이직계가 저게요 아니면 이계가 저게요. 예. 독일 내에서도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도 여기는 또 저기 그 자유 우파 극우 정당이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트럼프 마가하고 연계돼 가지고 또 이 건으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관세도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어. 관세도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긴 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생겼죠. 이게 사실은 예. 트럼프의 뉴노멀인데 맞아요. 계속 상황을 변경시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특수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그렇죠. 그 미국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한 국제 사회는 계속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지금 모든 걱정의 근원이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 트럼프나 이란 특히 지금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트럼프나 이란이나 승전국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패배하고 있으면서도 네. 사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 전쟁에서 죽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이 전쟁 9주차거든. 네. 10주 차예요. 10주차. 네. 이 10주밖에 안 되는 시간 내에 미국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그 2, 3주 40일 만에 승전선언 조지 부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도 43일 만에 그 아버지 부시가 승전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중에 죽수더라도 이 단기간 내 미군 작전은 항상 빛나는 승리의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였지. 예. 9주 차에 죽서버렸다? 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단 시간 내 패배예요. 미국에. 예. 예. 그러면 최단 시간 내 패배를 아닌 정신 승리로 이걸 승리의 논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장기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예. 저 목적 달성 못하고 예. 패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보십시오. 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그 논거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미군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쫓아낸 승전국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돼 있어요. 패자가 없는 전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 의회 그 연구 센터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우리 거라는 건 전리품이기 때문에 호르무즈비 전리품이에요? 이래가지고 예. 거기에 통행료를 받든지 지나가는 석유를 우리가 사서 2배로 팔겠다든지 이건 석유 몰수거든요. 예. 석유 몰수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핵심 논리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의 승전국 퍼포먼스 일종의 어떤 프로파간다가 성립되는 토대 네. 여기서 어떤 정권의 위신을 갖다가 뿌리내리는 이런 의지의 전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그 권력자끼리는 이런 게임이 되는데 예. 나머지 전 세계와 예. 어떤 그 이란 시민들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고서 이 게임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이제 이란 항구 봉쇄라든가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프리덤 프로젝트.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실제 실행이 된다기보다는 자신의 승전국으로서의 어떤 그 과시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 그러니까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뭐야 왜 그거 뭐 아이템? 아이템. 계속 새로 사가지고 그렇지. 뭐 장착을 무기를 저 장착. 앞에서 어른 거리가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 이런 상품들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진흥화된 전쟁 진흥이 출연했는데 예. 거기에 트럼프나 다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숙주 역할을 하는 거다. 예.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카드 중에 하나가 또 다시 돌고 돌아서 관세 협상이 다시 또 관세 폭탄이 터진 거고, 그 르몽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재개했다. 이란 전쟁으로 유럽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보복 관세로 또 다시 위협에 나선 거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독일의 킬 세계 경제 연구소는 25% 관세 부과하면 독일의 손실 규모가 300억 유로, 52조 원으로 이제 추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세 폭탄 또 독일이 맞으면 또 이렇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관세 협상을 무기로 해서 또 다시 또 그 이제 뭐라고 됩니까? 세계 경제를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영향과 여파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여파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정동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주사기라든가 뭐 불안해. 그렇죠. 주사기 없을까봐. 아니 나는 주사기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기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다 일회용이거든요. 음. 그 혈액 이렇게 투석하는 네. 그게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일회용인데 저번에 그 공급망 위기 때 뭐 의료기기 그런다 그랬는데 그거부터 9시 화면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셨겠어요. 가가지고 쫄아서 예. 나 이상 없냐 묻고 막 난리가 났죠. 괜찮대요. 현장에서는 문제 없대요. 아니 그래서 어제 뭐 간호사들 얘기가 의사가 뭐 공급업체 전화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 동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지금 저는 다 떨어져 가지고 이미 쓰레기 봉투 판매가 중단된 지 오래됐어요. 에? 우리 동네. 그런데 제가 이제 쓰레기 봉투 다 떨어져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 파는 마트에 갈 때마다 봉투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 일주일에 한 장 정도 겨우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굉장히 근검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근데 벌써 이제 일어났던 제가 사소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겠어요. 네. 작년에 이란 시민들이 이란의 신정 체제에 대해 저항을 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이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란이 이런 유사 상황에 대비한 비상 경제 체제에 대한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했다 하더라도요. 고통스럽고 힘든 게 지금 10주째 계속 된다면은 이건 고통이에요. 그렇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막 유가 폭등하고. 유가 폭등하고요. 네. 미국이 이제 보통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주유소 기름값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2,000원 지금 예. 올라가고 예. 그 선에서 지금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원래 이제 갤런당 한 예. 3.2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뭐 4.4달러 정도고 예. 캘리포니아는 뭐 6달러 예. 그리고 비싼 데는 뭐 7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은 그러니까. 곳곳에 주유소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물가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 주유소에 그렇지. 네. 가격 표시하는 걸 보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복창 터지는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1사분기 미국 경제가 작년 대비 지금 2%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트럼프 정부 2기가 작년부터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관세 전쟁을 하다 보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지 않겠죠. 그렇죠. 전부 다 소비자의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를 위해서 이 전쟁을 소비자한테 하는 다 전가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또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미국의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지. 우리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 서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네.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전 세계인들을 담보로 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들은 그들의 전쟁에 대한 목적이 뭔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대체 전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이란 핵협상
중재청이 잘 그 다 이르렀다. 오만의 중재 가운데 그렇죠. 거의 다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전체가 모이는 특히 이제 하메네이 등 정치 지도자가 모이는데 이제 일망타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이스라엘의 첩보를 가지고 모사드 보고였어요. 모사드 보고로 네. 실제로 일망타진이 된 거죠. 그때 네. 모사드 국장이 네. 트럼프한테 직접 설명한 내용이고요. 음, 요게 1번이고 네. 2번은 뭐냐면은 쿠르도족이 쳐들어가고 이란 시민들이 시민들이 봉기해서 정권은 무너진다. 네. 요게 2번 보고였어요. 그래서 레짐 체인지가 나오는 그렇게 보니까 근사하잖아. 예. 이 서사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할 수 거죠. 있겠다, 만들 수 그러면 있겠다라는 트럼프는 자신감.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세 번째 스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럼 이란 석유는 내 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란 석유는 내 거. 그렇죠. 예. 예. 돈과 석유 냄새가 나. 예. 이게 뇌에서 도파민이 용출되는 순간이에요. 트럼프한테는. 네, 실제 그런 얘기 하기도 했잖아요. 갖고 싶다. 그렇죠. 예. 와, 이란 이렇게 석유 된 갖고 겁니다. 싶다. 그런데 저기 뭐냐 모사드가 그렇게 봤던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게 공습으로 이어지니까 모든 게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란 시민은 봉기하지 않았고 네. 쿠르드족은 연루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쿠르드족 투입이 되면 이번엔 튀르키예가 네.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튀르키예 보기 싫어서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검토했다는 게 최근에 그 국가 대테러 국장이 사임하면서 언론에 나가서 폭로한 거예요.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튀르키예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에르도안이 네. 저 쿠르드족을 뭐 그런데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쿠르드족하고는 적대 관계거든. 튀르키예가. 근데 저렇게 미군하고 쿠르드족이 협조하면은 나는 뭐가 되냐 이렇게 또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도 또 이 집 깬지 저 집 깬지 헷갈리는 네. 진흙탕이 여기도 또 하나가 있어. 예. 어. 어렵다. 어려워. 곳곳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트럼프는 그냥 심플하게 내가 한다만 하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런 건데 자신의 어떤 그 결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하자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돈다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의 권력 행사 세계 석유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나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한 명의 입만 바라보고 전 세계가 사는 이 국면을 만든 건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장 원하는 네. 자신의 어떤 킹이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예. 여기서 어떤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예. 뭐 그 마라라고 리조트 앞에 트럼프 동상 세우고 황금으로 백악관을 꾸미고 이런 게 진짜 자기가 킹이 되려고 국제 전 세계 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생각하는 진짜 어리석고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냥 트럼프가 예. 뭐 어떤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치기어린 사고도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문명에 대한 예. 회의, 예. 부정 이런 예.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달리 말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또 민주주의 예. 또는 뭐 다원주의 예. 뭐 이런 가치, 집단지성. 집단지성 예. 이런 가치 기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쵸 집단지성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토대를 그렇습니다. 굳건히 하고 민주주의를 예.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세계적으로 바로 그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에 예. 대한 찬사를 받고 있는 나라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똥이다 그래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킹 시할 때 트럼프가 맞아. 올린 게 뭡니까? 똥 예. 뿌리는 거 예.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집단지성 이런 거 기무시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하자면은 계몽 군주 정도 네. 그리고 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대기업의 CEO 같은 예. 1인 결정 체제 이런 식의 국가를 만드는 게 예.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까 김정대 의원도 이 세계는 이 천동설 트럼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동상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근간을 쓰려고 그러는 거고. 신라 공간을 그래서 쓰려고 했고. 아 그렇죠. 신라 공간을 쓰려고 그랬고, 예.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싣고 간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 경주에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방식이
뭔가 단순한 어떤 권력에 대한 열정 같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경로가 아니라 굉장히 병리적으로 이게 폭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새벽 3시와 새벽 4시 사이에 올린 트윗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잠을 언제 자느냐. 이걸 갖다 거의 24시간 트위치 X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루스 소셜. 거기 X 안 써요. X 안 쓰죠. 예, 거기에는 계정이 옛날에 퇴출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약간의 어떤 병적인 집착으로 이 권력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의 불안증 아니에요, 양이 근데? 강박이죠. 강박. 예. 강박인데 예를 들어서 손을 1시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씻어도 더러운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멈추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씻고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면 또 나와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강박증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보면은 강박인데 네. 이거를 누군가 멈추게 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멈출 수가 없는 트럼프의 거예요. 우울증을 우울증에 빠져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든 미국 안에서 결판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맞아요. 네. 미국 안에서 결판 내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 이걸 결판을 내주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앞으로의 예. 어떤 그 프로세스를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이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결판을 봐야 되는 거는 네. 결국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로 보면은 중간 선거도 예. 지 마음대로 안 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중간 선거 전에 무슨 비상계엄 뭐 선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니면 있지만은 주정부의 개표 권한을 박탈해버린다. 이게 제일 유력하고 우편 투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부정선거로. 부정선거론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간 선거가 고비입니다. 이건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전쟁 기간도 미국의 그 전쟁법에 따르면은 5월 1일로 그러니까. 끝나야 되는데 네, 또 뭐 지금 또 해괴망측한 논리를 논리를 가지고 또 하고 있잖아요. 네. 휴전주의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의회에 다 또 분노를 사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공화당조차도 예.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여론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트럼프가 어떤 수를 통해 가지고 돌파해 나간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승리하지 않는 한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네. 중간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물가? 물가죠. 네. 경제입니다. 물가, 바보야 유가. 이것은 경제다. 그 빌 예. 클린턴 이야기했던 예, 것처럼 예. 물가거든요. 예. 경제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 미국에서 뭐 떠들고 뭐 주식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몇몇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가를 통해 혜택을 보는 미국 시민들은 아주 소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미국 그 시민들은 올마트에서 생활 필수품 올라가는 거, 네. 기름값 올라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살기 힘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비가 있어요. 데드라인.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선거는 또 미국 사람들은 금방 까먹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방 까먹잖아요. 아니에요. 금방 안 까먹습니다. 윤상현 의원 때문에 우리 안 까먹어요. 예, 깨우쳐 윤상현은 주시잖아. 깨우쳐줬어. 예. 잊어버릴라. 맞아. 한다고. 재선아, 국민들이 다 까먹어.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우리나라는 절대 안 까먹어요. 예. 우리나라는 안 까먹는데 네. 미국은 윤상현 의원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중간 선거에 경제와 물가가 영향 미치는 시점은 한 3달 전, 2달 전 네. 이럴 때라면 11월 달이면은 적어도 한 7월 달, 8월 달 정도부터 예. 이제 경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중간 선거에서 이거를 뭔가 자신이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조금 승리를 하려면은 예.
7, 8월 달에는 예, 선거-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판을 전쟁 내야 결판을 된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휴가철입니다. 그러니까 7, 미국의 8월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7말 8초가 네. 휴가의 피크 타임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예. 전후로 해서가 휴가의 피크 타임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한 6월 달부터 이제 휴가가 시작돼서 9월 달까지 네. 이렇게 길게 있는데 네. 7월 4일이 이제 피크 타임이다. 음.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뭔가 급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트럼프가 시작할 때는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쪽집기처럼 핀셋으로 쫙 뽑아버리면 될 줄 알았어. 예.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7월 달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란이 생각보다 지금 이 지속성 예. 전쟁에 대해서 버티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이란이 이제 원유 저장 시설들이 다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시출을 못할 거다. 폭발할 그랬거든요. 거라 그랬죠. 폭발할 거다. 거라 그랬죠. 3일 안에 폭발할 아. 거라. 예. 3일 지났어요. 예. 근데 이제 폭발 안 했는데. 폭발이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짜옹하는 그런 팍스뉴스라든가 이런 데는 이란이 전쟁 지속 능력이 없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뭐 악시우스라든가 이런 네. 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이란은 오랫동안 예. 그런 어떤 봉쇄를 했을 경우에 원유를 어떤 방식으로 예. 채굴할 건지 예. 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할 건지 예. 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그래서 예. 트럼프는 3일이라 그랬는데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다. 우리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전쟁 버틸 수 수행 능력이 예, 이란한테 상당하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 급해지는 거예요. 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갖 수를 지금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세를 어쩌고 한다. 뭐 아. 호르무즈에 뭐 뭘 하겠다.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게시를 해서 일종의 몸부림. 시작을 하고 뭐라도 해서 상황을 변경해 보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전쟁을 누구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은 트럼프겠어요. 트럼프가 네, 빨리 끝내고 자기 싶어 하는 정치에 그럼요. 불리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루비콘강을 좀 건넜다고 보는 게 음, 지금 단순한 휴가 물가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간 게 트럼프 일기 때가 네, 미국의 빚이 10조 달러였습니다. 빚. 예. 네, 지금 30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음, 자, 10년간에 미국 200년 역사상 모든 빚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많이. 빚을 지난 10년 사이에 졌고 매년 지금 무역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더 쌓이는데 여기에다가 저기 그 이자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빚의 이자가 그렇죠.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음, 지금 천조국이라고 뭐 그러지만 이자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거의 넘어선 거에다가 네. 이제 공급망 위기와 물가 인상,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1위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물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제국의 어떤 그 저 밑둥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건 이제부터는 저 제국의 세태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네, 미국을. 예, 그렇게 보면은 가장 이걸 갖다가 과격하게 이미 저 미국 패권은 끝났다. 막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비관주의자가 존 미어샤이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현실주의자예요. 미국의 패권은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안 끝났다. 단지 조정기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해서 패권 어떤 거 조정론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은 낙관 쪽에 있던 많은 학자나 전문가 또는 시민들이 요 비관 쪽으로 옮겨가는 그 저기 대이동의 상황이 계기가 있어요.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란 예, 이번 전쟁에 예. 있고 끝내는 출구가 없다 그럴 때 그때 느끼는 그 저기 뭐냐 주유소 전광판 저 너머에 비치는 일종의 어떤 그 저기 연옥과 같은 거, 연옥 연옥 나왔어요. 예. 연옥과 같은 거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절망감이라는 거를 네.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 이 소비자 물가는 음. 이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가장 큰 거는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종대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지켜줬는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지금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 황금기를 열었던 그런 게 이제 레이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이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항상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쌍둥이 적자였습니다. 재정 적자, 무역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보수주의가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부터 지금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쌓여 있으니까 그 미국의 빚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김정대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미국의 빚을 갚는 이자가 국방부보다 지금 더 많아요. 그게 이제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미국 경제가 너무나 쇠퇴하고 있다는 것들의 증표이죠. 근데 이거 이제 존 샬머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현실주의적에서 미국이 제국이 쇠퇴하는 거다 보지만은 트럼프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기존의 질서, 기존의 체제가 다 개판이다, 싹 때려 엎어버려야 한다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란 전쟁이라든가 또는 저기 베네수엘라라든가 네. 멕시코라든가 네. 뭐 또 이번에 또 쿠바를 또 건들고 있던데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달러 패권을 사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마두로가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암호화폐 만들어 가지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용하려고 해 가지고 그게 또 이제 마두로가 미운털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요인이었거든요. 이란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위안화 결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달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 미국 내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고 달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다 바꾸겠다. 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이제 모든 정부가 그런 그 쌍둥이 적자에서 시달려 왔고 누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미국은 불가피하게 그런 달러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1대1로 교환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들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와 같은 과격하고 기존 질서를 소홍두리째 파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성공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진다는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이 탈출을 위한 해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무도한 트럼프의 질주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내 미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끌어내리든 뭐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전국 거점 도시 강연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촛불의 노하우를 미국에 수출해야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제가 예전에도 가면은 일본 시위는 너무나 재미없고 그레이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하얀 머리를 가진 분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일본 시위 양상이 확 바뀌었어요. 응원봉 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시위를 할 때 일본 스타일답게 도로에 진출을 못해요. 인도에만 있어. 근데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그 지루한 그런 스타일 못지않게 일본이 바뀌고 본의 아니게 차도로 그래서 차도로 진출했을 때 해방감이 짜릿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시위 문화가 한국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 시위했던 젊은층들 인터뷰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한국이 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재밌게 하자. 보내야 돼 미국으로. 뿐만 아니라 홍콩도 바뀌었고. 홍콩도 바뀌었죠. 미얀마. 우리가 수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위 문화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저 히말라야 저 네팔까지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시위 문화를 선도하는 유행의 중심에 있어요. 민주주의 수출국.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여기가 바로 민주주의의 교두보.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등불. 한국의 촛불 시위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외국인들이 뭘 통해서 봤냐 그랬더니 장인선 편의점을 통해서 봤다던데요? 아, 진짜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자, 11시 3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끝으로 이거 하나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짚었었는데 정동영 장관 등 관련된 이슈들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연휴 사이에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원래는 오늘인가요? 매주 목요일에 NSC 이제 회의가 음. 있는데 그것보다는 소수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2달여 만에 2월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납니다. 뭐 쿠팡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관세 문제, 또 전쟁 문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핵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조인트 팩트 시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식이 없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난 그거 처음부터 미국이 아주다. 안주다. 예, 그래도 이제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상황 점검 차원에서 모임 그 회의를 이제 소집했다는 건데요. 뭐 이 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알려질 리도 만무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음 주에 좀 취재를 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지금 끝나기 전에 잠깐 네. 이게 이제 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회의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지 말고 이걸 소집한 의미를 회의체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회의는 NSC예요. NSC라는 거는 NSC 의장은 대통령이고 네. 그러나 대통령이 NSC를 소집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가 위기 상황에서 NSC를 소집하기 때문에 네. NSC는 보통 NSC 상임위원회를 매주 목요일 날 합니다. NSC 상임위원장은 안보실장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NSC 상임위원회 참석 멤버들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착되어 온 안보 청와대 안보회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전에 NSC 상임위원회가 정착되기 전에는 회의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통일관계 장관도 있고 뭐 안보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NSC로 회의체를 정립한 거죠. 그런데 NSC 상임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배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는 NSC 전체의 NSC 본회의를 소집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NSC 본회의는 소집할 수 없지만은 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자기가 배석하는 방식으로는 무거운 의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거운 의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태는 아니고 그러나 NSC 상임위원회처럼 일상적인 의제, 일상적인 안보 위기를 다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무거운 의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거운 의제라는 건 이제 금방 말했던 뭐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고 뭐 쿠팡 문제도 있겠고 한미 관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 그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동미군처럼 주한미군도 철수? 주한미군 철수야 뭐 트럼프가 진작부터 말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또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뭐 긴급한 의제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비 없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 의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잼도 빌려줘. 예, 민주적 시외 집회의 1인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K 시위인가요? K 데모 재밌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다들 맞점하십시오라는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서로 함께. 화이팅 하는 걸로 하고요. 쉽진 않아요. 일이 많아서 쉽진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